합성함수, 역함수, 질문정리 1편. 강의 유제, 바이블, 센, 고쟁이, 기타.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 20개를 가지고 실전 교재를 만들어 본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 자, 다은이 질문인데 건쌤 강의 교재 10번 문제인데 품번으로는 1번이야. 이게 오늘 교재에 몇 번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이냐면 16번하고 20번하고 이게 동일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하고 그다음에 함수의 규칙을 주고 합성함수 값을 추정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세 글자야. 노가다. 문제의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수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노가다. 노가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분류가 될 거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하고 16번, 20번 이걸 먼저 푸는 걸로 할게. 1번을 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을 주고 그 상태에서 f1은 2, f3은 4를 주고 세 번 합성한 값이 5는 1이다 이렇게 주었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홀로 강의를 하려니 외롭도다. F 이렇게 되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몽실이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혼자 왔어. 자, 보자. F1은 2지? 그럼 미리 이렇게 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 다음 F3은 4? 뭐 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뭐냐면 5로 시작해서 한 번 합성해서 두 번 합성해서 세 번 합성해서 1까지로 가야 돼. 5에서 출발해서 1로 가야 된다. 이런 상태거든. 근데 F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건 세 가지일 거야. 1 아니면 3 아니면 5. 그럼 세 번만 노가다를 띄워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5는 아니야. 5가 5를 쓰면 5가 5를 쓰고 5가 5를 쓰니까 5에서 시작해서 5로 끝나니까 1에서 안 끝나니까 당장 틀렸잖아.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았네. 3이거나 1이거나. 이땐 재수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3을 한번 쏴보자. 자, 3 쏴할게. 빵! 그럼 5는 3을 계속 쏴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쏴놔야지. 3 이렇게 딱 쏴야지. 됐지? 그 상태에서 어디에서 끝나야 돼? 5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5, 3, 4에서 4에서 누구를 쏴야 돼? 2를 이렇게 쏴야 되겠지. 그럼 4에서 2를 이렇게 쏴야 되겠지. 그럼 4에서 2를 이렇게 쏴야 되겠지. 됐지? 그런 다음에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도 쐈고 3도 쐈고 4도 쐈고 5도 쐈으니까 2는 누구를 쏴야 돼? 2는 쏘레가 5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2가 5를 쏘고 2가 5를 쏘고 2가 5를 쏘고 나면 1대1 대응이 된 상태에서 5, 3, 4, 1 빙고 끝났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제 F2하고 F5 그냥 보고 고르면 되잖아. F2는 5고 네, F5는 3이니까 더하는 값은 8이다. 이렇게. 아마 5가 1 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잘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의외로 너희들이 이런 걸 잘 못 풀어. 자, 그러면 16번으로 한번 가볼까? 16번. 자, 보자. 16번. 우선 지워야지. 지우자. 시지프스의 바위 같다. 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자, 16번을 보면 빠방 됐어. 자, 뭐라고 나왔나 보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근데 g도 역시 x에서 x로 간다. 즉 정의역도 1, 2, 3, 4, 5고 공역도 1, 2, 3, 4, 5야. 근데 그 상태에서 뭐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건 여기 있네. 이거 좀 더 키울까? 뿅 키우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가? g가. 그리고 g1은 3이고 g2는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g도 결국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이 f도 가만히 보면 1대1 대응이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gf4하고 fg4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선 이건 정리를 해보자. gf4는 g에 f4가 얼마야? 빵! 5잖아. 5. g5.
플러스 그 다음 F에 G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 G를 한번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G다 이렇게 놓으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G1은 3 알려줬고 G2는 5다 이걸 알려줬다고 이렇게. 나머지는 안 알려줬어. 그런 상태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1대1 대응이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노가다를 떼봐야 되는데 그냥 생 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분류를 잘 해야 된다고.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F가 정보가 있지 않냐. 여기 이게 F잖아. 그러니까 이 G4를 가지고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자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럼 G4, G함수에서 4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야? 1, 4, 2, 세 가지지. 그럼 끝난 거라고. 작업을 3번을 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이건 재수뛰기야. 셋 중에 하나가 답일 테니까. 먼저 G4가 얼마라고 한번 해볼까? G4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첫 번째 G4가 1. 여기서 답이 나와야 재수인데. G4는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봐. 그럼 G4가 1을 이렇게 쏜 상태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되겠지. G5 플러스 F에 G4가 1이라고 했으니까 F에 1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G5 플러스 F1이 얼마야? F1은 피용 2가 되지. 2. 됐어.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최대가 되려면 G5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가 4를 써야 되겠지. 이게 4를 쏠 때 최대가 6이 될 거고 그럼 얘가 4를 이렇게 쏘게 되면 다 됐나? 3. 3은 누구를 쏘겠어? 3은 2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조건에 맞는 하나의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최대값 6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해볼까? 두 번째, 이거 또 그려야 되네. 또 그리지 뭐. 여기 답이 6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6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또 그려야 돼. 뭐, 노가다다, 노가다. 자, 1, 2, 3, 4, 5. 1, 2, 3, 4, 5. 이 상태에서 G 이렇게 나와 있고, G1은 3 쏴놓고, G2는 5, G2는 이렇게 쏴놓고. 됐지? 그런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다고? G, F4 플러스 F의 G4. 이거의 최대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G에 F4는 P0 오잖아. G5 플러스 F의 G4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F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 G4를 기준으로 아까 분류했었잖아. 그때 아까 어떤 경우였어? 5가 2를 쏠 때였지? 이번엔 두 번째. 5가 2를 쏠 때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G5는 5가 아니지 5가. 쏘리. G4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G4가 이번에 2를 쏘는 게 아니라 2를 쏜다고 이렇게 할 때. 그지? 그럼 G4가 얼마일 때? 이번엔 2일 때. 이게 두 번째 경우지. 세 번째 경우는 G4가 4일 때일 텐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G5 플러스 F에 G4는 얼마야? G4 2라고 했으니까 F2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은 G5 플러스 F2는 얼마야? 피용 1. 이거 왠지 이건 답이 아닐 것 같지? 이미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데 벌써 이게 1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자, G4는 2야. G4는 2. G4는 2.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G5는 얼마를 써야 되겠어? 역시 G5는 4를 써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게 4가 돼서 최대값이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G5가 4를 쏘게 되면 3은 누구를 쏘면 돼? 3은 이제 그때서 2를 쏘면 되겠지. 역시 조건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이긴 한데 두 개를 더해보면 어때? 5밖에 안 되지. 아까 6이었잖아. 됐어? 세 번째 거는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내가 볼 때는 저 첫 번째 한 게 답인 것 같다,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규칙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주어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띄는데 막 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노가다를 띄고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라고. 20번 문제 승화가 질문한 건데 세 문제 중에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 고쟁이 311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20번. 잘 보자. 자, F는 X에서 X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어. 여기 좀 더 키울까? 키우자. 너무 키웠나?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다. 승화가 없어졌네. 그래서 여기 gx라고 한 함수는 g1은 2, g2는 1, g3은 3, g4는 3, 뭐 1대1 대응이 아니네. 어쨌든 그런 g의 함수를 줬어. 그런 다음에 어떤 조건을 줬냐면 f4는 2다라고 하는 조건을 또 줬어. 그 상태에서 f가 뭐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말이 없어. 근데 뭐가 1대1 대응이야? hx가 1대1 대응이다. 이걸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럴 때 hx라는 함수는 뭐냐면 fx하고 gx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라는 거야. 어느 때? fx가 크거나 같으면 fx를 쓰고 gx가 크면 gx를 써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규칙도 이해를 했을 거야. 그 상태에서 f4는 2. 이걸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따져볼 게 첫 번째 h4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왜냐? h4라고 하는 건 f4이거나 또는 g4 중에서 어떤 게 큰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G4는 여기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3이라고 줬잖아.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F4는 2라고 줬잖아. 그럼 어떤 걸 써야 돼? 당연히 3이 더 크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지. H4는 G4와 같을 것이고 그것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걸 찾았어. 그럼 이번엔 H3을 한번 써보자고. 그럼 H3은 뭐야? H3은 F3 또는 G3이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문제에서 G3은 3을 주었거든. 그럼 F3이 취할 수 있는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 이거 안 돼. 왜 안 되지? 1과 3 그러면 둘 중에 큰 걸 써야 되니까 H3은 3인데 여기 H4도 3인데 H3도 3이면 1대1 등이 될 수가 없잖아. 당연히 2도 안 될 거고. 그지? 그다음에 3은 더더욱 안 될 거야. 3이면 이 3을 쓰라고 하는데 H3도 3이고 H4도 3이면 1대1 등이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결론 나왔네. 이 F3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추론해서 얻어진 H3이라고 하는 값은 F3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때 F3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H2를 해보면 되겠네. 그럼 H2는 뭐야? H2라고 하는 것은 F2를 쓰거나 또는 G2를 써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G2는 2를 줬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돼. H3은 4고 H4는 3이야. 따라서 H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밖에 없을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따라서 이 F2가 될 수 있는 값은 1도 될 것이고 2도 될 것이야. 그렇지 않아? 두 가지 다 경우 어쨌든 문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를 쓸 거고 2다 그러면 얘를 쓸 테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아직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분류가 나오게 되는 거지. 분류. 그래서 첫 번째 F2가 1일 때, 두 번째 F2가 2일 때 그때 나머지 H1 값에서조차도 F1 또는 G1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잘 살펴보고 1일 때와 2일 때 모순이 없는 게 어떤 거냐 이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뭐 할 때? F2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야. 첫 번째
F2가 1일 때 어디다 쓸까? 여기다. F2가 1일 때 여기다 쓰자. 여기다. F2가 1일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약속에 따라서 H2는 F2를 쓰는 게 맞을 거고, 왜냐면 크거나 같으면 F2를 쓰는 거니까 그것이 1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근데 저렇게 쓰고 나면 이제 H1을 살펴보면 이 경우 첫 번째 이 경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 거잖아. 그러면 F2는 1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H1은 F1 또는 G1인데 G1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이미 H2는 1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H1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되거나 또는 F1이 얼마이면 돼. 이게 1이면 말이 안 되나? 되지. F1이 1이면 그럼 H1은 2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면 H가 1대1 대형이면서 조건을 맞잖아. 2도 되나? 2도? 2? 2여도 되네. 어차피 H2가 1이니까 H1이 2만 되면 되니까 이 경우도 얘를 선택하니까 2가 되니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에 다 맞아. 근데 뭘 문제를 낸 거야? F2하고 H3을 구하라겠잖아. 그럼 다 끝났네. H3은 4 아까 구해놨고 F2는 얼마야? F2는 여기. F2는 1. 그지? 이럴 때 F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분류도 봐야 되지. 아까 요거. F2가 2일 때는 과연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지. 뭐 그것도 마저 한번 보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F2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H2는 F2가 될 거고 그것은 2다 뭐 이런 때겠지.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하나인 H1 equal F1 또는 G1 이렇게 될 텐데 G1은 저 문제의 조건에서 2라고 줬으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H2가 2라면 H1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1이라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 얘가 더 크니까 이걸 채택할 거고. 그 다음에 2도 될 수 없잖아. 2가 되는 순간 얘를 써야 되는데 H1 값은 H2가 2인데 H1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 F2가 2가 되면 H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승화가 던진 이 문제가 그나마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침착하게 문제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1대1 대응의 정의를 잘 활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침착하게 이렇게 노가다를 떼어보고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해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지? 이 세 가지 문제가 너희들 각자 세 사람이 질문한 건데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 거야. 합성함수 값을 구하라. 정의에 따라서 요거지. 노가다를 잘 띄도록 하고 분류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20번도 끝났다. 자, 그 다음 이제는 2번을 보자. 이것은 은규 질문인데 바이블 129페이지 1-3번.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로 보면 되냐면 이런 거야. 여기 잘 봐.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x는 바로 봐. 0에서 4까지라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이제 좌표축상에서의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근데 정의역도 공역도 0에서 4까지니까 0에서 4까지라고 이렇게 해놓지 뭐 이렇게 0에서 4까지 바로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건 바로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직선이잖아. y equal m에 x 플러스 1
플러스를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해서 여기쯤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2를 무조건 지나면서 직선이라고. 근데 이런 조건이 없으면 얘는 원래 함수인 거야. 조건이 없을 땐. 근데 조건을 줬단 말이야. 이럴 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지나면서 예를 들면 은규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직선이 지나게 되면 이게 함수가 될 수 있겠냐고. 함수라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 규칙이 있는 미팅이라고.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할 때의 규칙. 꼭 하나는 골라야 된다. 2명 고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길 가는 여자를 골라도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지나갔다고 했을 때 4는 과연 누구를 썼나 봐봐. 빵! 대체 얘는 누구야? 공역이 0에서 4까지인데 엉뚱한 애가 지금 맞았잖아. 길 가는 여대생을 고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미팅 규칙 위반이 되는 거잖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이 공역 안으로 치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어차피 직선이라는 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그럼 0에서 총 쏜 건 얘일 거고 4에서 총 쏜 건 얘니까 이렇게 총 맞으면 치역이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지? 즉 이 직선의 치역이 공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직선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니까 정의역의 처음 값하고 정의역의 끝값을 집어넣어서 그 두 값만 공역 안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fx라고 놓으면 처음 값인 f0에서 총을 빵 쏘면 어떻게 돼? 그럼 0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f에 제일 끝값 f4 총을 빵 쏘면 어떻게 돼? 이것은 5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두 치역이 어느 사이로만 들어가면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잖아. n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5n 플러스 1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되어서 저 부등식 풀어서 교집합을 해주면 그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됐느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한다면 이것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공역과 치역을 일치하게 직선이 지나갈 방법이 없지. 아무리 연구해봐.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함수가 될 때라는 조건으로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항상 명심하라. 함수는 규칙이 있는 미팅이다. 치역은 공역 안에서 형성돼야 된다. 바로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자. 다은이 질문인데 바이블 5-2번 문제인데 저걸 만족시킬 때 EFX의 식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이미 저기 수상에서도 이미 배웠어. 함수에서. 여기 EX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이렇게 좀 더 키워볼까? F의 EX가 X 더하기 2분의 2를 만족할 때 EFX의 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린 이걸 정의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정의역이 EX는 좀 복잡하잖아. 짜증나잖아. 정의역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T로 이렇게 치환을 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FT가 되겠지. 이렇게 FT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게 T로 치환이 되는 순간 이것도 T 함수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EX는 T라고 놨으니까 X는 뭐가 돼? 2분의 T가 되겠지?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T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T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거지. 예를 들면 F3을 구하라 그러면 EX는 3, F의 3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게 되면 이 경우에는 EX는 3이라고 둔 다음에 X값을 구해서 집어넣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바로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T가 다시 X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위에 있는 X하고 이제 섞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끝났잖아. 문제에서는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어? 이 fx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정리해서 답 고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것은 정의역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치환을 이용하라. 이런 문제로 보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그 다음 문제. 또 다은이 질문. fx가 2x-3이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나 잘 봐. h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h 합성 g 합성 fx가 hx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하라. 근데 뭐라고 했어? h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바로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지? 그럴 때 우리가 매우 능숙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역함수를 취해봐라. 즉 양변에다가 어떻게? h의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h가 싹 사라지잖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잖아. g의 fx는 x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fx가 2x-3이니까 따라서 g의 2x-3 이꼴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겠어? g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지?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내가 사실 어떻게 했어? 이 2x-3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 x도 t 함수로 전환해가지고 고쳤잖아.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함수값 나오라고 할 때는 굳이 이렇게 t로 치환한 다음에 이 정의역을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g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 값 자체를 그냥 1로 두면 되잖아. 그러면 x가 2가 나오니까 답은 2가 되니까. 그지? 따라서 g1은 2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자. 자, 5번 문제는 역시 은규 질문인데 바이블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합성함수 그래프 이해 문제야. 근데 이것은 니들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봐. 5번, 9번, 13번 니들이 질문한 이 세 문제가 동일한 질문이야. 문제의 양상만 다르지만 역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첫 번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어려워한다. 두 번째, 따라서 선생님들이 출제하기가 매우 좋은 문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한번 쭉 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거는 이미 내가 강의 교재 때 설명을 했던 거니까 두 번째만 설명을 해줄게.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가 좀 복잡할 테니까. 두 번째는 이걸 그려라야. y는 f 합성 gx 이걸 그려라 이거거든. 그럼 나는 해설과 다르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를 시켰냐면 이 gx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이 gx는 원래 뭐였지? 치역이었다고. 그지? 치역. 그런데 이 f의 관점으로서는 뭐가 돼? 정의역이 된다. 그럼 치역이라는 건 높이로 형성되는데 그 높이가 정의역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내려온다. 그럴 때 콤파스가 필요하다. 그때 y는 x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사실은 뭘 얘기했었냐면 합성을 하게 되면 말이다. 이 f, g 이렇게 되면 g를 작업을 먼저 하니까 g가 앞에 오겠지. 그 다음에 f고 이런 합성인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의 합성은 저건데 그럴 때 잘 보자. 얘가 예를 들어 3을 쏘고 예를 들어 5를 쐈다 이렇게 되면 이 3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거지. g의 관점에서는 3으로 높이로 형성된다고. 근데 그 3이 이 f의 관점으로는 뭘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콤파스 타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3,0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5라고 하는 건 어디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바로 1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저 합성함수의 최종 좌표 그래프는 1,5로 찍히게 된다. 이게 두 번째로 합성함수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그걸 이해를 하고 이걸 한번 잘 살펴보자. 자, 쭉 보세요. 첫 번째, 이 g를 쳐다보자. 첫 번째, 이 g 쳐다보세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동안 g는 어떻게 돼? 계속 1이지.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동안 그때 gx는 그냥 1이야 1. 그럼 f의 g는 결국 이거 그리는 거니까 f의 gx는 이것은 f의 g가 1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f1은 얼마야 문제에서? f1은 1이 여기 있잖아 1. 여기서 총을 빵 쓰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이 gfx는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지. 근데 그 상수함수가 어느 범위에서 표현된다? 바로 이 범위에 대해서 표현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그지? x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그럼 그때 gx는 어떻게 되나 봐봐. gx는 어디서 어디로 가? 높이 1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지지. 그지? 높이 1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지? 그랬을 때 f 합성 g를 하게 되면 f 합성 g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지.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냐? 그럴 때 이 f의 함수를 쳐다봐. 1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f 함수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1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0이 되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값으로 갈 때는 1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어떻게 되냐면 1에서 0으로 갈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 이게 지금 f의 gx니까 f의 gx 그지? 그 다음 0일 때는 그때는 0이 됨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0에서 어디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빵 쏘면 1이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점은 바로 뭐 상수함수 그 다음에 0, 1이라는 상수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 x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gx는 어디로 가나 봐봐. gx.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gx는 1에서 무한대로 가면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따라서 f의 g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들어오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얼마야? 우린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f의 gx인 거고. 그지? gx. gx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은 거지.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인가 봐봐. 마이너스 1 빵 쓰면 1이지. 됐네 그럼. 이것은 1. 따라서 이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근데 그게 어디서 표현된다? 1에서 무한대까지 표현된다. 됐느냐?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세 개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거야. 시작. 짠. 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 그지? 이렇게. 그런 다음 1에서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0일 땐 0이고 0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 근데 그게 어디서 표현된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저 부분을 너희들이 저 두 번째 부분, 뭐 세 번째 부분은 별게 아니고 저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한 번 더 해볼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렇게 될 거야. x가 좀 잘라보자고.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그리고 0인 순간 그 다음 0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세 개를 잘라볼게. 그렇게 되면 gx는 어떻게 되냐? gx는 어디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gx는
1에서 0으로 가지. 그래서 1에서 0으로 가고 0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갈 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f의 gx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경우에는 f의 1에서 0으로 가는 것일 테고 그럼 1에서 0으로 가면 f 함수는 어떻게 되나 봐봐. 여기 1에서 0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함수가. 그 다음 0일 때는 그 f에다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f0은 0이잖아. 그럼 f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또 세 번째 f에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면 0에서 1로 가는 동안은 그럼 f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g 함수가 이 세 번째 거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x가 0에서 1로 갈 때 그럼 gx는 여기 있지. 0에서 1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0에서 이거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라. 쏘리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 f의 관점에선 0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가 되냐. 1이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상수함수 얘는 이 범위에서 표현될 거고 얘는 그냥 0,0일 거고 그 다음 이 상수함수는 이 범위에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동안은 그냥 여전히 마이너스 1. 그럼 그냥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이대로 가겠네. 뻥꾸 뚫리고 0일 때는 0이니까 0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지? 그 다음 0에서 1로 가는 동안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0에서 1로 가는 동안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g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f 합성 gx는 f의 마이너스 1이 되었다가 1이 된다는 거. 저 상수함수는 그럼 그대로 1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두 가지야. 이 gx가 치역이었는데 정역으로 바뀐다는 거. 두 번째는 1에서 3에서 5로 가는 합성을 시켰을 경우에 이 5는 이 1에 대해서 표현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 거기는 문제를 같은 질문한 걸 또 보자고. 또 연습 몇 번. 합성함수 문제. 이번에 9번을 봐봐. 9번. 9번하고 13번이지. 이번에 9번을 한번 보자. 이 원리로 그대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자. 자, 9번. 또 나왔어. 이 9번 형태의 문제도 내가 예언하건대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푸는 방식은 우선 가장 그 전형적인 방식 있잖아.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그 푸는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해줘 볼게. 여기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마이너스 2차 함수. 그런 다음에 이걸 구하래. 합성한 거. 그럼 f의 fx는 이거의 치역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참고로 이 2차 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 함수? 4차 함수. 1차 함수를 합성하면 1차 함수. 3차 함수를 합성하면 9차 함수. 4차 함수를 합성하면 16차 함수. 이런 것들 알아야지. 상수함수 합성하면 큰 상수함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라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있잖아. 이 블랙핑크 제니보다 한 10배쯤은 아름다운 단어가 치환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걸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면 ft가 되잖아. 근데 이 함수 약속이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그러면 3t에 1-t. 그럼 다 끝났잖아. 이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나오잖아. 뭐가? ft가. 그러면 결국 이거의 치역을 구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2차 함수 이거 뭐 이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근데 치환할 때는 내가 항상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뭐 변역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치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였다고. 변역이 생길까? 당연히 생기지. 왜? 지금 얘를 갖다 t로 치환한 거 아니야. 얘를 갖다가 t로.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즉 t는 3x의 1-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 거라고. 됐느냐? 그럼 저길 쳐다봐.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t의 범위 이게 t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t로 치환했으니까. 그리고 3x의 1-x는 이미 여기 그래프 그려줬잖아.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야? 0부터 4분의 3까지잖아. 그럼 다 끝났네. t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4분의 3까지. 끝났잖아. 그럼 이거 대칭축이 얼마냐?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와 있으면 저걸 좌표평면에 띄우기 위해선 5가지가 즉시 보여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는 뭐 a의 부호, 두 번째는 y절편, 세 번째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고 이거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이거의 판별식. 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냐 안 맞느냐 혹은 접하냐 이런 걸 알아보겠어. 그 다음 네 번째가 대칭축의 식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 그거의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4a분의 뭐 d. 이때 d는 뭐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저때 짝수공식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저 5가지가 눈에 보여야지.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이 범위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치역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방식. 이게 뭐 고전적인 방식이야. 보통 너희들이 많이 푸는 방식.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풀겠다는 거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나 잘 봐. 나는 이렇게 풀어볼게. 합성함수. 자, 보세요. 난 이것을 직접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때 이 합성함수는 핵심 포인트가 뭐야? 요거. 이게 뭐였지? 이건 원래 치역이거든. 근데 그 치역이 뭘로 바뀐다고? 정역으로 바뀐다고. 어떤 관점에서? 이 함수 f의 관점에서. 그러냐? 이렇게. 그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해? 콤파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난 미리 여기다가 콤파스를 그려놓을 거야. 이렇게 놓고 바로 이게 콤파스지. y는 x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만나는 점을 아예 구해도 될 것도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였지? 치역을 구하라 이거였지? 자 그러면 난 이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맞춰 됐다. 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시작. 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로 가는 동안 0에서 4분의 3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4분의 3에서 1만큼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야. 맞느냐? 그럼 시작해보자. 첫 번째 x가 0에서 2분의 1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그러고 나서 잠깐 우선 이거는 좀 찾아놓자. 이게 fx는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 3x의 1-x 이거였나? 그거였지? 맞나? 맞아. 그거하고 y는 x의 교점을 두 개를 미리 찾아놓게. 그러면 그 교점은 여기 0,0하고 약분하고 나면 3분의 1 이꼴 1-x가 되었다가 x는 3분의 2가 되네. 그지? 3분의 2.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3분의 2. 3분의 2니까 이걸 6분의 4라고 내가 이렇게 놓을까? 6분의 4? 여기를 뭐라고 놓고 여기 6분의 3이라고 놓을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 1은 6분의 6이라고 놔볼게.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당연히 여기도 6분의 4가 되겠지. 또는 3분의 2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 시작해보자. 합성함수 그래프. 자, 0에서 2분의 1 가는 동안에 fx는 0에서 4분의 3까지 가지. 즉 fx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 0에서 4분의 3까지 이렇게 가잖아. 그럼 f의 fx라고 하는 것은 이 f의 fx는 말이다. 그것은 f의 0에서 4분의 3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0에서 4분의 3으로 가는 동안 이 f 함수는 어떻게 되나 봐. 0에서 4분의 3, 즉 6분의 3만큼 가는 순간 요렇게 되지. 요렇게. 즉 0에서 4분의 3까지 갔다가 3분의 2로 떨어지지. 그게 어느 범위에서 발생한다? 0에서 2분의 1까지 발생한다. 그지?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슉 올라갔다가 2분의 1까지니까 여기로 떨어지겠지. 그지? 됐느냐? 이번엔 두 번째. x가 이번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2분의 1에서 1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그때 fx는 어디서 어디로 가? 2분의 1에서 1로 가는 동안 4분의 3에서 1로 떨어지지. 4분의 3에서 1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f의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이것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니까 f의 4분의 3에서 1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f 함수 4분의 3에서 4분의 3이 어디냐? 4분의 3 4분의 3 콤파스로 그려대면 4분의 3 여기 이렇게 그리면 여기 4분의 3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되겠네. 그지? 여기가 4분의 3인데 여기는 1이고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3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헷갈려. 다시 천천히. 이번엔 x가 2분의 1에서 1로 가면 2분의 1에서 1로 가면 그럼 4분의 3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f가 4분의 3에서 0으로 떨어진다. 그럼 f의 f는 어떻게 돼? 이게 여기로 들어올 테니까. 그지? 4분의 3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게 정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 여기지.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내려오고 4분의 3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 값에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한 번 더. 다시. 친절하게 한 번 더. 근데 이 그래프가 좀 찐따처럼 그려져가지고 조금 좀 살짝 다시 그려서 해줄게. 이 그래프가 좀 찐따처럼 그려져서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그려줄게. 그래프를 이렇게 똑바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어. 왜냐면 이렇게 y는 x 이렇게 그어놓고 있지. 이렇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고 4분의 3은 여기쯤 된단 말이야. 그지? 4분의 3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좀 찐따처럼 그려진 거야. 그리고 여기 2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있고 총 빵수는 요 점을 지나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그리자. 이렇게 그려진 게 정확하지, 그지? 얘가 1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0에서 1로 가는 동안 0에서 4분의 3까지 올라갔다가 4분의 3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첫 번째 x가 0에서 어디까지 갈 때 2분의 1까지 갈 때 그럼 fx는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2분의 1로 가면 0에서 4분의 3까지 가지. 0에서 4분의 3까지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럼 f의 f는 어떻게 돼? 0에서 4분의 3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 그치? 그럼 0에서 4분의 3. 4분의 3이 어디야? 4분의 3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기다, 여기. 그지? 여기. 여기. 여기가 4분의 3이다. 맞지? 4분의 3 여기 이렇게 그려줄게. 그래서 0에서 4분의 3까지 가면 어떻게 돼? 0에서 4분의 3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그지? 근데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4분의 3에서 총을 쏴보면 되지. 원래 이 함수 그래프가 뭐였지? 3x에 1-x였잖아. fx가. 그지? 그러면 4분의 3에서 총을 빵 쏘면 얼마가 되나 보자. 4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 곱하기 1-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 4분의 1, 16분의 9가 되네. 그러냐? 16분의 9 정도 된다. 16분의 9니까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2분의 1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자.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지? 여기 이렇게 따라오면 이 점이 16분의 9가 되겠구나. 그지?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시작. 0에서 2분의 1로 가는 동안 fx는 0에서 4분의 3까지 가고 0에서 4분의 3 그게 이제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0에서 4분의 3까지 가는 동안 0에서 출발해서 4분의 3까지 올라와서 16분의 9로 떨어지지. 근데 그게 어느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0에서 2분의 1까지. 따라서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됐느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x가 이번엔 2분의 1에서 1로 가는 동안 2분의 1에서 1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 4분의 3에서 1로 떨어지지. fx는 4분의 3에서 1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f의 f는 어떻게 돼? 이 4분의 3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이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때 f는 어떻게 되나 봐. 자, 4분의 3에서 x가 2분의 1에서 1로 가는 동안 fx는 4분의 3에서 어디서 4분의 3 0으로 떨어지. 0으로 떨어지잖아. 0으로. 그지? 자, 됐어.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4분의 3에서 0으로 갈 때 f는 어떻게 되나 봐. 4분의 3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지. 즉 16분의 9에서 출발해서 4분의 3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지. 그게 바로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됐느냐? 이렇게. 아까 그 풀었던 첫 번째 방법이 너희들한테는 처음에는 더 쉬울 거야. 근데 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이렇게 그려서 풀다 보면 깊이가 엄청 깊어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매우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된다고. 어쨌든 치역은 어디서 어디야? 그냥 똑같네. 뭐 빨간색 그래프 치역은 0부터 4분의 3까지니까. 그지? 되게 싱겁네. 그 다음에 13번도 이와 같은 문제라겠지? 13번도 한번 보자. 자, 이거 지운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개인적으로 질문 또 하고.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번 승부수 문제다 이거. 중간고사에서. 자, 13번을 한번 봐봐. 자, 13번. 마찬가지로 또 합성함수 그래프 있는 건 또 나왔어. 자, fx는 이렇고 gx는 이렇대. 그럴 때 뭘 구하래?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이 gx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gx. 자, gx가 원래는 뭐였다가? 치역이었다가
정의역으로 바뀐다. 자, 그럼 이 gx의 그래프는 특성이 어떻게 돼? 이거 주기함수지요. 이렇게. 그지 않아? 근데 0에서 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대충 알파라고 할게. 괜찮겠어? 그래서 0에서 알파까지는 0에서 3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값은 모르잖아.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또 나을 수도 있어. 0에서 여기 그냥 1이라고 하지 뭐. 여기 2라고 하지.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겠지. 대충 이렇게 놓자. 뭐 상관없잖아.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x가 0에서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0에서 1로 가면 gx는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3으로 가지. 그래서 gx가 0에서 3으로 간다. 그러면 f합성 gx는 f에 이게 원래 지역이었는데 이 안으로 쏙 들어와서 정역으로 바뀌지. 그래서 0에서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f라는 함수가 여기 f라는 함수 봐봐. 3은 여기 있지. 그럼 3에서 0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 이거 대충 뭐 1이라고 하냐 뭐. 상수함수 뭐. 1이잖아 1. 그러면 1. 끝났네. f합성 지합함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 어느 범위에서 그려진다? 이 범위에서 그려진다는 거죠. 0에서 1로 가는 동안. 그래서 0에서 1로 가는 동안 1,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또 해보지 뭐. 이번엔 1에서 2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x가 1에서 2로 가는 동안 그러면 저 gx는 이번엔 반대로 3에서 0으로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거야. 그지? 여기 봐봐. 1에서 2로 가는 동안 3에서 0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f합성 gx는 f에 이게 뭘로 바뀌어? 정역으로 바뀌지. 3에서 0으로 갈 때. 그러면 f함수를 쳐다봐. f함수 쳐다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0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 1이네? 끝났네. 이건 또 역시 또 1이야. 상수함수. 근데 그게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근데 이건 어차피 주기함수잖아 이게. 그러면 이 부분 그려봐야 어차피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럼 끝났네. 그냥 상수함수 1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에서 1로) 가는 동안 gx는 0에서 3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f합성 gx 이 0에서 3으로 가는 게 정역으로 바뀌면 그럼 0에서 3으로 가면 f를 쳐다보고 0에서 3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0에서 3으로 가는 동안 1이고 그래서 상수함수 1이고 이런 요령 알겠지? 이렇게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번외편으로 내가 다시 찍을 거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문제를 넣어놔서 그걸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너희들 이 부분에서 틀리지 않게 이 부분 문제 남은 이거 승부수 문제다. 자, 그럼 합성함수 됐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역함수 관련된 질문을 이제 은규가 2개를 했는데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6번 문제야. 보자.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자. 자, 이런 6번하고 문규가 질문한 게 6번하고 7번인데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되게 낯설어해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기본적으로 좀 해줄게. 첫 번째, 이런 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얘들아. fx는 3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즉 이 정의역이 x 형태로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y라고 이렇게 놓고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쟤는 직선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이 x, y를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겠지. 즉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와 y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이때 이 y는 그냥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사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f의 인버스 x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다음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 다시 한번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3분의 1의 x-1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fx 역함수라고 해서 이것을 f의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를 했던 거라고. x, y를 바꾸는 순간에. 이게 첫 번째 얘기. 그지? 그런데 만약에 말이다, y는 f의 3x-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정의역이 x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럴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fx는 해서 정의역이 x일 때는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y의 인버스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의역이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게 이렇게 주게 되면 y의 인버스라는 말과 f의 인버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매우 주의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걸 x, y를 바꾸면 돼.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f의 3y-1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얘인 거야, 얘. 얘는 그냥 얘라고 하기보다는 y의 인버스라고. 그 대신 저게 f의 인버스는 아니야. 그런 다음에 쟤를 주어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함수의 기본 성질 있잖아. 이 f라고 하는 게 역함수를 갖다 양쪽에 이렇게 취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역함수를 취해줘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사라지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if의 인버스 x는 3y-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라 얘라고, 얘. 그리고 얘는 y의 인버스인데 걔는 얘랑 다르다고. 같은 게 아니야. 이거 주의하라고. 따라서 이걸 y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돼? y는 3분의 1에 괄호 열고 f의 인버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의하라, 이런 얘기야. 주의하라. 이 은규하고 종윤이가 이 문제를 질문한 것도 바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좀 키울까? 뭐 이대로 다 되겠네.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이거 봐봐. y는 a의 fx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와 y를 바꾸면 돼. 그럼 x는 a의 뭐? fy 이렇게 된다고. 끝이야,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y는 y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구하라는 그 y의 역함수라고. 근데 답안지에 보면 이게 없잖아. 그럼 여기로 다시 넘어와 봐. 이거 x는 a 곱하기 f의 y인데 얘를 주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a를 날리면 어떻게 돼? a분의 x는 이렇게 되지. a분의 x는 f의 y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f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f의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역함수 y가 나올 거 아니야. 바로 y는 바로 뭐가 돼? f 인버스의 a분의 x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지? 근데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의 역함수는 g다 이런 얘기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f 인버스는 y의 인버스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 얘가 y의 인버스인 거잖아. 얘가 y의 인버스인 거잖아. 이거 x, y를 바꾸는 순간 이 y가 이게 y의 인버스인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g로 바꿀 수 있지. 따라서 y는 g의 a분의 x다 이렇게 되어서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요거 y는 스몰 f의 ax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꾸면 돼. x하고 y를. 그럼 f의
A,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뭐라고? 이 Y는 Y가 아니라 뭐라고? Y 인버스라고. 근데 쟤를 주어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뭘 취해주면 돼? 역함수를 취해주면 되지 이렇게 역함수.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 지워져서 어떻게 돼? A의 Y는 F의 인버스 X 이렇게 되고 다 끝났지? 이 F의 인버스 X는 뭐라고 했어? GX라고 얘기를 했지? GX라고. 따라서 그러므로 Y는 A분의 GX.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는데 뭐야? 75% 총확인율 광고 이것도 뭐야? 자, 이건 지우고. 알겠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8-2번 같은 거를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질문을 해. 이제는 컨셉 얘기를 잘 이해했으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헷갈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자. 이 설명할 게 20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 속에 설명할 게 참 많아. 자,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간다. 자, 2부 해보자.